정오종합 뉴스. (2월 5일) 국민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귀성길은 오는 7일 오전이, 귀경길은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DB 산업은행 회장에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동걸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 석좌 교수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귀성길은 오는 7일 오전이, 귀경길은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귀성길은 7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5.5%로, 귀경길은 설 당일인 8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답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보다 긴 연휴로 귀성길은 교통량이 분산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장 5시간 20분, 광주까지는 4시간 20분이 걸려 지난해보다 한두 시간 줄겠습니다. 반면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이 6시간 40분, 광주에서는 5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나들이객 3,645만 명의 대이동이 오늘 오후 3시나 4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오후 들어 고속도로 차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급격히 늘고 자정까지 지체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오후 차량 증가 속도를 봐야 전반적인 대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과 지정체 해소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시신 훼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버지 33살 최모 씨와 어머니 한모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 한 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남은 딸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민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별로 분화된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공약으로는 70여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등을 내놨고 노동 분야에서는 칼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일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동걸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 교수가 KDB 산업은행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 제청된 데 대해서 대선 당시 선거 지원을 한 대가의 보훈 인사,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구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차기 산업은행 회장으로 특성과 현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퇴직 금융인의 내정 소식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의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또다시 지난 대선 때 금융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었던 이동걸 교수가 후임을 맡게 된 셈으로 낙하산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나올 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상임위처럼 활용했다고 복도에서 소리를 높여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나눈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리를 상당히 높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리게 이게 이제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불쾌했죠. 왜냐하면 제가 국무회의에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로 또 때로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라고 저를 그 법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저는 대통령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저는 그런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한편 박 시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비판을 받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3번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다며 누리과정과 관련한 논란은 일종의 토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전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그런 식의 지원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 이런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대통령께서 또는 국무총리께서 그 교육감님들이나 또는 시도지사들을 좀 전부 소집을 해서 좀 토론을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을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회찬 위원장이 제2의 샌더스가 되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대표의 제2 샌더스론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샌더스의 높은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첫 번째는 샌더스의 진보적인 정책 노선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샌더스는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연대에 참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선거연대에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지율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샌더스와 정반대고요. 그리고 또 선거연대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샌더스와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면서 샌더스의 지지율만큼은 담고 싶다. 이거는 마치 공부 안 하고 성적은 좋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학생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거부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오늘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본안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리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부 논의 끝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년 8개월치 편성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신 교육청이 시의회에 추경 편성을 요구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만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영수 전 한겨레 신문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 금수저, 정치의 지역 불균형에서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 뿐이라며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경남 양산 출마를 희망하며
지역 주민의 생생한 고민과 열망을 직접 보고 듣고 부응하는 정책 대안을 찾고 전달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정론직필로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서민의 고통을 세상에 알려온 서영수 전 사장이야말로 정치개혁과 민생복지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획적 성범죄가 68%로 우발적 범죄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피해자는 20대가 55명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범행 장소는 피해 여성의 주거지가 36%를 차지해 공공장소 19%, 노상 8%보다 훨씬 많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이팔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을 돈 세탁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세탁 금액이 20억 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 원 상당 양도성 예금 증서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압 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때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2013년 75건에서 2015년 127건으로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일어난 사고가 각각 52%와 4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설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긴급 재난문자 방송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운전을 홍보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